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직접 목소리 듣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각자 소개 부탁드리고 오늘 함께하는 소감부터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고백하지마의 연기 맡은 류현경입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약간 좀 분위기가 숙연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즐겁게 집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현경 감독의 10년지기 친구 고아성입니다. 친구.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현경 배우님, 감독님의 오랜 팬 윤가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도 다 일정이 있으시고 친구분들도 있으실 텐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류현경이라는 사람만 믿고 달려오는 이 애정과 마음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 영화가 인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첫 질문으로 좀 가볍게 이 두 분과 각자의 인연이 어떻게 되셨는지 고하성 배우님부터 그리고 윤가은 감독님께 이렇게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먼저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정말 사실 오늘 GV가 아니더라도 현경 언니와는 크리스마스 때 자주 만나서 만났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정말 가장 절친한 배우 친구고요. 저희는 2015년 영화 오피스를 통해서 만나서 그때부터 쭉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중간에 약간 끼어들지만 그래도 이제 영화 같이 찍고 뭐 드라마 같이 찍고 해도 친해지기 쉽진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로의 마음에 이게 류현경 배우가 마음에 들어온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최근에 느낀 게 그냥 류현경님은 인간 시네마예요. 정말 그냥 일상생활 자체에서도 그 시네마의 향기가 폴폴 나서 그냥 이분을 보고만 있어도 와 정말 감흥이 커다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답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오늘 좀 맛있는 거를 또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제 아성이랑 그 오피스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부산이었었거든요. 그때가 촬영지가. 그래서 그때 계속 같은 숙소에 묵고 거의 매일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친해졌나 보다 이랬는데 그게 뭔가 너무 이 강한 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좀 좋았고 그리고 또 아성이가 사실은 저도 어릴 때부터 되게 그 아역 배우 출신이고 저도 아역 배우잖아요. 근데 아역 배우 출신으로서 되게 좀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인터뷰 때도 몇 번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기가 막히게 아시더라고요. 인터뷰 때 제 얘기 하셨더라고요 하면서 인터뷰 찾아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잘 찾아봤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알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 아직까지도 또 그런 인연을 이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친한 사람분들을 항상 존경스러운 분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네. 윤가은 감독님과는 그럼요. 감독님 또 여전히 또 존경스러운 그렇죠. 어떤 부분이 좀 있죠. 그럼요. 또 윤가은 감독님은 사실은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그 대단한 단편 영화제라고 거기서 이제 감독님 작품 그 연주 씨 나온 그 작품 기억 안 나시는구나. 네, 그때 저 본 거 기억 안 나시는구나. 헉? 저만 기억. 그때 제가 심사 봤었어요. 그래서 모르셨구나. 크리스마스에 밝혀지는 판도라의 상자. 저는 그때부터 인연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독님 모르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단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나중에 아성이랑도 막 얘기했었어요. 그 무슨 단편이었죠? 제목 까먹었는데 콩나물 말고 콩나물 전이요. 손님에서 그때 그래가지고 그 상 받으셨죠 연주 씨가.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들이라는 작품이 이제 그때 제 아는 후배가 거기 이제 마케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영상을 좀 찍어줄 수 있냐. 그래서 그럼 찍어야지. 이러고서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놀라운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너무 고민돼서 그 영상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독님 언제 한번 좀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사랑 고백하셨군요. 네, 사랑 고백을 그때부터 했던 영상이 있고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랑 고백을 해왔죠 주기차게. 감독님은 이제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지금 기억도 못 하시고 좀 씁쓸하네요. 감독님의 답변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아니 저는 그 해가 되게 힘든 해라 기억이 이제 거의 블랙아웃 되듯이 없는데 저는 오히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2년에 동기 같이 영화학교를 다닐 때 동기가 이제 2010년인가 12년 1년 2년 뭐 이럴 때 그 단편을 찍었는데 그 학교 옥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였는데 거기 이제 연출부로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근데 류현경 배우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그게 2011년인 맞아요 그때 그럼 아나운서역 아니 기자역으로 맞아.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무슨 외계 행성에 뭐 어쩌고 저쩌고였는데 좀비 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토끼 인형이 뭔가 하여튼 좀비로 변해서 막 사람들을 물어뜯고 막 이런 식의 이야기였는데 그걸 기억하시다니. 네, 그럼 제가 먼저 뵀던 것 같아요. 그게 2011년 봄이면 근데 그걸 도와주러 갔다가 그 연출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기였는데 아마 학교 선후배님이셔서 저랑 동기였어요. 네. 네. 근데 정말 그냥 학교 영화 작품인데 배우님이 오셔서 어떡하지? 막 이제 저 배우님 누가 챙기지? 이렇게 된 거야. 우리 다 막 아수라장이어가지고. 근데 정말 거기서 꿋꿋하게 그 구석에서 혼자 그걸 계속 연습하시면서 아무도 모두를 돌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근데 그거 딱 그냥 카메라 딱 돌아가니까 바로 딱 하시고 디렉션이 바뀔 때도 바로 그냥 알았어. 이렇게 딱 그때 너무 충격 받았어요. 그게 저한테 그 제가 막 끝나고 너무 고생하셨더니 뭐 그리고 또 그냥 훅 가셨어요. 다음 촬영 있으시다고. 그게 저한테 그때 너무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그 장편 영화를 뭘 찍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제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출연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내가 잘해야겠다. 내가 여기서는 진짜 진가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건 손님은 기억이 안 나시고. 네. 근데 두 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사실 2021년에 전주국제영화제에 류현경 배우님 그때 저희가 이제 I'm Independent라는 기획전합에서 감독이면서 배우도 하고 이런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여성 아티스트들을 조명하는 섹션이 있었는데 그 해에 오셔가지고 실은 프로그래머로 영화를 고르셨어요. 그때 우리들 맞아요. 그거 완전 기억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때 감독님께서 이제 전주 내려오시면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죠. 그때 처음으로 감독님이 나에게 문자를 이러면서 그때 사회가 저였다는 건 기억하시나요? 진짜요? 몰랐어. 기억나? 어머. 오늘 끝나고 술 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 언니.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자는 영화를 만드셨으면서 기억력은 좀 안 따라주시네요. 죄송합니다. 와.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다 영화와 너무 연결이 돼 있어서 근데 제가 이번에 그 감독님이랑 같이 이거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을 제가 좀 지켜보면서 느꼈는데 이분은 고화성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정성일 평론가 이외에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지금 기획 그리고 본인이 글도 쓰고 연출도 하고 그걸 혼자서 막 DCP 만들어가지고 배급까지 지금 하시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굿즈도 사실 직접 부상해. 사실 부축이신 분이 여기 옆에 계시는 약간 저의 잘못입니다. 아니 이분이 없었다면 개봉까지 올 수 없었던 사실 옆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계속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지 모르고 제가 좀 뛰어들었던 바람만 넣었는데 진짜 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프로그래머님이랑 인연이 있어요. 서로 기억을 못했던.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만나서 인사를 드렸는데 저 혹시 기억나시나요? 했는데 제가 어디서 뵀죠? 했는데 부산영화제를 가기 위해 KTX를 타러 서울역에 있는데 이제 그 파리크라상이라고 카페에서 있는데
올해. 네, 작년이었어요. 작년인가? 네. 올해 올해는 갑자기 저에게 노트북으로 막 일을 하시던 어떤 여성분이 아석 씨 맞으시죠? 이러면서 저 막 줄 서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인데요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그분이 팬이에요. 그분인지 모르고 오늘 와. 몰라뵀던 근데 각자의 인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느낌이 이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제가 팬이에요라고 하기가 약간 민망한 순간들이 있어요. 프로페셔널 보이지 않을까봐. 그래서 제가 진짜 팬인 경우에만 그렇게 네, 하죠. 저도 모르게 입이 터진 거죠. 방언이 터지듯이 이러면서 달려간 상황인데 당연히 기억 못 하실 줄 알았는데 기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개봉하시는 거 준비하시는 거 SNS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고화성 배우님이 한 줄 평을 적으신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조사 하나 안 틀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생생하고 나지막한 고백을 듣다. 이런 평을 쓰셨어요. 근데 누구의 고백을 들었을까? 어떤 고백일까? 이게 목적어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이 한 줄 평 적으신 연유와 준비하시면서 좀 고민하셨던 내용들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류현경 배우이자 감독님이 이 영화를 이렇게 1인 배급사까지 차려서 하시는 걸 보고 일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워커홀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한 줄 평을 써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한 4-5개를 던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5개 중에 이제 고르신 건데 뭐랄까 저는 좀 이 영화가 약간 마지막 낭만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나는 이제 이런 게 좀 궁상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런 마음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어 이런 느낌이어서 그 고백이 사실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다 지금 기록하고 계시죠? 네.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그 윤가은 감독님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수치를 또 틀리지 않기 위해서 찾아왔더니 18만 2천 명이 넘는 관객이 오늘부로 세계 주인이 우와.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2만까지, 20만까지. 네. 20만까지 채우고 싶은데 이 바쁜 와중에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너무 자리에 감사해요. 해주시고 또 이제 한 줄 평은 안 쓰셨어요. 바쁘셨겠죠? 그래서 10줄 평 한번 여기서 현장에서 들어보는 걸로. 왜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줄 평 못 썼는데 그 세상에서 보고 너무 좋아서 그 류현경 감독님한테 막 그 문자 폭탄을 막 밤에 막 새벽까지 막 보냈었는데 그 뭐가 이렇게 멋있는 말은 잘 생각이 안 나. 지금 머리가 바보가 돼가지고 약간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진짜 깔깔깔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진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흘리는 종류의 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좋아하는 종류의 눈물인데 너무 오랜만에 이 감정을 느껴서 나오는 어떤 눈물이 있어서 이게 뭐지? 이랬어요, 진짜. 그리고 진짜 이 영화가 이제 정확하게 반이 접히는 영화인데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게 가다가 나를 여기로 데려가다니 이게 근데 그 마지막에 종착역에 가서 이렇게 웃음으로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개인적인 감정인데 되게 피하고 싶고 좀 숨기고 싶었던 내 모습을 이렇게 마주하는데 그 모습을 내 옆에 있던 누군가한테서도 같이 찾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저희 그 친한 영화 하는 동료들이 왔는데 그 동료들이 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만든 방식에 저는 너무 놀라워서 이런 종류의 용감한 선택들을 이렇게 경력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선택들을 어떻게 해나갔을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만들었을까 이 안에 깃든 어떤 용감함과 담대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연출로서. 그래서 이 안에 도대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친구들이랑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긴장해야 된다.
그 요새는 더 이상 새로운 영화가 뭐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영화를 고민하는 사람이 미래로 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미래로 가는 감독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이렇게 요새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동료들이랑. 감독님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해야 될 절묘할 타이밍이 왔어요. 아 역시 토크도 또 잘 하시면서 그런지 또 바로바로 이렇게 근데 너무 감격스럽네요. 고아성 배우님 또 윤강 감독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끝나고 맛있는 거 네. 사세요. 예 맛있는 거 많이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 영화를 좀 그 뭐라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셨는데 어떤 다른 감정들을 느끼셨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좀 감격스럽고 일단 이게 처음에 그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러브라고 앞에 나온 그 영화에서 기생한 영화인데 그 영화 촬영장 마지막 날 이제 우리 뭐라도 찍어보자 해서 너무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촬영을 그 장비를 빌려놓고 보내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이제 음향 기사님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 그래서 아이폰으로 녹음을 다 했어요. 각자 그래서 영화 또 다시 보시면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아이폰을 계속 들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리고 아이패드를 들고 있어요. 막 그 김옥기 감독님은 그러니까 그걸로 다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리스 대신 아이패드 근데 녹음 기능이 진짜 좋은 거야 아이폰이. 그래서 요즘에 막 ADR도 아이폰으로 하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러지 했더니 김옥희 감독님이 이걸로 녹음도 해 노래 녹음도 해 이러는 거여서 아 그래? 그래서 그러면 다 빨리 돌려봐 녹음기 이래가지고 녹음기를 돌리고 그러고선 이제 뭐 춘길이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 누나 근데 우리 이 촬영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래 좋아 뭐 아무거나 해보자 뭐 재밌는 게 있겠지 하고 켰어요. 근데 정말 고백을 한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예 시나리오 뭐 상황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진짜 고백을 해서 근데 가만있어 봐 얘가 옛날에 영화에서도 계속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막 서로 하다가 지금 나온 분량보다 훨씬 더 긴 분량으로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편집을 하고 근데 그렇게 찍고 나니까 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감독님도 너무 재밌고 촬영 감독님도 막 너무 신나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둘이 뭔가 되는 걸 마지막으로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 둘이 잘 되는 걸 해볼까? 아니면은 잘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 거를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씬은 그러면은 불편한 상황을 만들자.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은 너가 막 여기서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진짜 예의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배우들한테 여기서 그러면은 와가지고 현장에서 네, 갑자기 현장에서 근데 제가 너무 신나하고 다들 너무 신나하니까 같이 막 신이 나가지고 그냥 이게 영화가 될지 모르고 막 아무 얘기나 막 한 게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장면들은 이제 어쨌든 그 다음에 그러면 둘이 뭔가 좀 싸우는 걸 해보자 이랬는데 싸움이 또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싸워보자 이랬는데 너 진짜 왜 그래 뭐 하는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그것도 참지 못하고 웃고 근데 그게 이제 영화에 고스란히 담겼죠. 근데 그게 진짜 실제 저의 감정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극중 현경의 감정. 싫은데 너무 재밌고 불쾌한데 또 신나고 막 이런 감정들이 그냥 약간 좀 다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3개월 뒤에 이거를 좀 찍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다 같이 또 얘기를 해서 근데 이게 말을 끊어서 중간에 끊어서 그렇지만 3개월 뒤 이야기에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실은 아까 윤강 감독님도 영화 2개로 나뉜다 반으로 접힌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앞부분은 약간 배우 워크샵이든 이런 해프닝 같은 느낌으로 찍혔는데 부산 이후부터는 정말 영화적 구성으로 이건 영화 한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준비를 해서 찍은 영화일 수밖에 구성이 없거든요. 너무 탄탄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3개월 후부터 이렇게 해서 부산 이후 이야기를 어떻게 네. 준비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다 찍고 나서 이제 편집을 좀 해봐야지 하고서는 그 소스들을 보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보기에 춘길이랑 같이 나중에 잘 되는 거를 찍어봐야겠다 이러고서는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뭐 이제 김옥희 감독님이랑 또 춘길이랑 만나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김옥희 감독님이 그러면 뭘 찍고 싶은데 이래서 저 약간 그 마지막에 둘이 어디서 걸어오는 거 해변 같은 데서 걷는 거 찍고 싶은데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부산 공연을 내가 잡겠다 딱 하시고 김옥희 감독님 공연을 영화 때문에 잡으신 영화 거예요? 때문에 잡아 부산 공연을 난 부산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부산 뮤지션들 내가 다 하겠다 거의 막 프로듀서처럼 다 해주신 거예요 진짜 다 섭외해 주시고 거기서 그때 이제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짰다 이렇게 하고 가서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인터뷰에 이 구성만 있었고 뭐 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다 했는데 어저께 제가 노트북을 봤는데 진짜 너무 길게 써놓은 거예요. 춘길이는 뭐 기차에 타기 전에 맥주를 마시면서 맥주가 뭐 이런 걸 제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준비를 했구나. 준비를 했구나. 저는 그냥 기차요, 뭐 춘길 현경 못 마주친다, 뭐 이렇게만 써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되게 디테일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꽤 했구나.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이 후반 작업이 너무 오래 걸리고 후반이 너무 이제 뭐 고하성 배우는 그 전 버전도 막 보셨겠지만 막 어떻게 막 편집을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헐거운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 후반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약간 후반에서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찍을 때도 그렇게 또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네. 그 영화 감독으로서 윤강 감독님이 보시기에 후반부에 좀 인상적인 장면, 감독으로서 이 사람이 재능이 있다 이렇게 느낀 어떤 부분이 있으시면 좀 개인적으로 다가온 부분이나. 저는 전반적인 구성이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승전결을 해체하는 종류의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은 이야기가 진짜 어디로 갈지 정말 끝까지 몰랐어요. 전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진짜 완전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곳에 가서 너무 놀랐거든요. 이야기가. 그리고 저는 그냥 그 부산 가서는 그 돌아다니는 장소들이 이렇게 우연히 교차한다거나 이런 거는 구성을 미리 해놓으셨을까? 아니면 가서 그 안에서 뭔가 조금 더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을까? 이런 것도 너무 궁금했고 그 타로 보는 장면이랑 그 옷가게도 전 너무 좋았어요. 이게 그 타로 볼 때의 그 현경의 어떤 속에 있던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는 막 그 타로 술사 그 잡돌이 하다가 이렇게 그럼 타로 볼까요? 이렇게 뭐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막 질문하고 이러다가 자기 감정이 싹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어떤 이 현경의 어떤 외로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춘길도 옷가게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그 사장한테 또 엄청 혼나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도 너무 좋아.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포착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은 제가 구성을 짠 안에서 일단 동선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어디서 어디 걸어가고 어디서 뭐 택시 타고 가고 어디서는 뭐 하고 이랬더니 김옥희 감독님이 아니 왜 택시 타고 가지 걸어가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근데 혹시라도 둘이 마주치지 않을까 이런 장면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걸어가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더 많이 넣고 싶었어요. 솔직히 막 둘의 어떻게 이게 좀 약간 좀 정갈하게 해가지고 막 이런 약간 그 접속에서 봤던 그런 느낌으로 한 몇 개 더 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게 막 안 되니까 그러면은 걸어가다가 그러면 춘길한테 모른 척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럼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거를 몇 개를 찍었고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점원 그 옷가게 사장님은 정말 기적이에요. 원래 배우신가요? 아니에요. 원래 그 옷가게 사장님이 출연을 하시기로 했어요. 그것도 이제 다 김옥희 감독님이 이제 아시는
이제 완전 빈티지 옷가게인데 되게 유명한 빈티지 옷가게인데 출연하신다 그랬는데 대사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그건 못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했더니 자기 점원이 있는데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불러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그냥 춘길이랑 대화 한번 나누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그 처음 이제 그 면접 볼 때 뭐 물어보세요? 했더니 보통 본인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설명을 해보라고 한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원래는 되게 짧은 씬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카메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춘길이가 또 설명을 또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길래 촬영 감독님한테 들어가 이러는 이제 또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들 뭔가 이렇게 그런 우연들이 있었고 그 타로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좀 아쉬웠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그 춘길이도 그렇고 이제 감독님 김옥희 감독님도 그렇고 촬영 감독님도 저가 하소연하는 거였으면 좋겠다. 이제 저도 그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뭐 이게 보통 점집 가면 이렇게 정신과 상담 받듯이 막 하소연하잖아요. 아니 제가 사실은 이래서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그걸 맡고 있더라고요. 제가 연기를 하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점프컷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저는 솔직하게 실제 류현경으로서 이 카메라 앞에서 솔직한 말을 못 하구나.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도 그래 한번 타로 한번 봐볼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고 이런 것까지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굳이 그건 안 해도 될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촬영 감독님이 또 제가 하도 잡돌이를 하니까 보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근데 중간에 제가 막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들어가면서 진짜 너무 고맙다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뭔가 다 약간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저는 그 타로 장면에서 되게 놀랐던 거는 타로 막 혼자서 불평하다가 남자를 다 그렇잖아요 뭐 이러다가 갑자기 순간 아무 말도 안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냥 타로 볼까요 하기 전에 그 순간이 너무 값지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판단은 얘 그냥 감독이 아니라 배우 겸 감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이 즉흥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고하성 배우님께 연기자시니까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막 시키는 감독 괜찮으세요? 아니면 완전 안 괜찮죠? 아니면 저 윤광 감독님 영화 찍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라인 대사 그대로 이렇게 하는 감독님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닌 감독님도 있을 것 같은데 연기할 때는 어떠신지? 제가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올해 윤가은 감독님과 단편을 촬영을 했어요. 자연스럽게라고. 이제 극장의 시간들이라는 영화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진짜 자연스럽게 찍으시더라고요. 그냥 자연 그 자체였어요. 한 2줄 정도 있어요, 한 씬마다. 그러고 이제 배우가 자연스럽게 해라. 제가 2줄을 드리면 5분을 채워주면 이제 2줄을 드리고 5분을 채워주세요. 이제 그럼 이런 그 친구들도 그쵸. 어린 친구들도 사실상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했는데 이제 2줄을 드리고 5분을 채워주세요. 그럼 그 어린이 친구들도 같이 맡기는 거죠. 배우님한테 그런 정말 무례한 연출을 저는 했는데 저도 사실 이런 방식을 선호하진 않았어요. 이 전까지는. 왜냐면 준비를 해가야 이 자신이 있어지거든요.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근데 이제 감독님과 해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해서 이 고백하지마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겪은 경험과 비슷한 현장으로 흘러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배우들한테 사실 지금 좀 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본인 이 자연인으로서의 류현경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캐릭터로서 류현경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 연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 이게 사실 저는 두 분께 너무 궁금한 게 어떤 픽션인 캐릭터가 왔는데 나와 너무 달라. 그러면 그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혹은 이런 캐릭터를 연기할 때
이 극적인 상황으로 만드는 방법, 자연인 나랑 어떻게 이거를 잘 버무리는지 이런 것들에 뭔가 있으신가요? 근데 이 질문에서 현경 언니와 저와 의견이 완전 갈려요. 네. 궁금합니다. 한 분씩. 현경 언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기는 내 안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주의고 이제 뭐 복잡한 그가 곧 나다. 예. 그냥 결국 체화하는 것이다고 저는 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한다. 뭔가 아닌 것도 나 갈 수 있다 이런 게 좀 나뉘더라고요. 그게 참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그 결국에 사람이라는 게 저는 저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 결국에 진짜 단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로 정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맡던 나한테 이런 면모가 무조건 있다고 생각이 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끌어내려고 하는. 네. 근데 지금 느낀 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자아가 되게 좁아요. 바뀐 적이 없고 그냥 늘 이 상태로 조용히 움직이는 반면 현경 언니는 정말 오픈돼 있고 그냥 실제 사람 자체가 이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다채로운 면이 많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배우인 것 같아요. 지금 드는 생각이. 고하성 씨도 다채로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면이 복합적인 면이 들어가 있는 분이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릴 겁니다. 얘기를 오늘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자리가 아무래도 뭐 배우님, 감독님들도 오셨고 두 가지 역할, 사실은 세 가지 역할이죠. 글 설정까지 다 하셨으니까 역할을 다 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사실 이 영화의 두 번째 부산 장면 시작될 때 여러분 대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연기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항상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들어오는 건 없고 오디션을 해도 계속 떨어지고 내가 지금 7년 넘게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생활은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실은 이게 문소리 배우님도 생각이 났어요. 여배우는 오늘도에 나오는 장면 같은 것들도 이제 후반부에 나오고 그래서 이게 실은 배우로서 느낀 어떤 이 힘든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 이번 감독으로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은 연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컷도 해야 되고 갑자기 이게 짜여진 대로 지금 대본대로 하는 영화가 아니라 막 뭘 계속 설정을 추가하거나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역할을 계속 하기가 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가장 최대의 어떤 파워를 발휘하는 자아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고 근데 찍을 때는 막 그렇게 혼란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친 대로 막 네, 판단. 재밌다 빨리 얘기 좀 해야지. 잠깐만 울어 좋다 울어. 나도 울어 같이 울어 와 이러면서 너무 신나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니까 모든 배우들이 영화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연기한 면도 있었군요. 전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를 이제 집이하면서 들었어요. 저는 아니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로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는 게 너무 그래서 더 편한 마음이었고 저도 뭔가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진짜 뭐 이게 있고 뭐 어디서 돈을 받고 전문 배우들을 하면 너무 힘들었을 것 이렇게 해주세요 막 하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놀다가 찍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편하게 연기하고 재밌게 하고 그 부산에 있는 뮤지션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너무 재밌어 하고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거죠. 제가 이게 좀 사실은 무례한데 이런 대사를 이런 류의 말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고민이나 걱정은 없었고 이제 후반할 때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데 서울독립영화제 이제 나오면서 영화로 되는 거구나. 극장에 틀어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후반할 땐 감독 자아가 세셨던 네, 걸로. 맞아요. 근데 약간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 있지만 두 분께 사실 이렇게 감독이 영화를 거의 다 한다고 생각하고 감독 이름이 제일 앞에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소개할 때. 그리고 감독이 어쨌든 최종 결정을 다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한 영화에.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윤광 감독도 직접 쓰시니까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 준비를 다 하고 현장에 딱 들어가서 내 영화를 나의 세계를
이렇게 잘 만들어야지 각오를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때까지는 감독 파워가 세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촬영을 하는 순간이 딱 오면 배우가 그 세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배우의 어떤 파워가 커지는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배우마다 사실은 표현하는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배우냐에 따라 영화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배우에게 파워가 넘어간다면 이게 탁구 게임처럼 핑퐁 핑퐁 하면서 이 현장에서의 어떤 파워 게임이랄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더 힘이 센 것 같으세요? 배우요. 감독님이죠. 근데 그런 그러니까 기싸움이라고 제가 마음을 표현했지만 사실 이게 나쁜 표현처럼 싸움이라고 했지만 실은 이게 되게 긍정적인 창의적인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이렇게 에너지를 서로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네, 저는 경험했어요. 윤가은 감독님과 단편 찍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도 되게 의외의 얘기인데 연극은요. 연습을 막 연출자님과 배우들이랑 같이 하다가 이제 극장에 올리고 시작되면은 연출자님이 안 보신대요. 그 공연을. 그냥 이제는 배우의 힘이다. 너의 손으로 맡겨진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영화를 찍는 것이 연극의 그런 단면과 닮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럼 나도 진짜 내 마음대로 해봐야지 꿈을 펼쳐봐야지 하고 감독님이 컷하는 순간 눈치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역시 영화는 감독님의 손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윤가은 감독님? 감독님 저 그 답변하시죠. 혹시 대사를 정해진 감독님이 이번에 세계의 주인 찍을 때 정해진 대사를 현장에서 배우가 고친 사례가 있나요? 아 맞죠. 그 어린이 배우들은 아예 대사를 안 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안으로만 줬고 이렇게 다 같이 대화하거나 이런 씬은 제가 일부러 더 풀어서 이제 그렇게 가지 말아주세요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사실은 이게 시나리오를 쓰고 캐스팅까지가 감독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은 그래서 정말 좋은 배우님을 만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훌륭한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감독이 시나리오를 잘 쓰고 그래서 배우가 그 시나리오를 잘 알아봐줘서 훌륭한 배우가 와주면 감독은 현장에서 자도 영화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전 정말로 그 말을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이 역할에 가장 와주셔야만 하는 배우님을 찾느라 고생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훌륭한 배우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만큼 시나리오에 공을 들일 뿐이고 그거는 저는 사실은 아성 배우님이랑 할 때 되게 많이 느꼈고 진짜 제가 두 줄 써놓은 거를 준비를 해야 되나 했지만 정말 준비를 이만큼 해오신 걸 보고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배우님 영향으로 넘어가면 그때서야 펼쳐지는 게 있구나 생각했고 저는 그래서 이게 감독을 하시면서 배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감독은 밖에 있는 어떤 저는 현장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배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배우는 위험하죠. 그 현장 안에 있으니까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배우니까. 근데 감독은 비교적 안전한 거예요. 카메라 밖에서. 약간 링 위에 보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독님. 맞아요. 정확히. 좀 죄송스럽지만 뒤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나 대신 싸워주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링 안에서 링 밖에 있는 역할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모니터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장 밖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배우님이 막 펼치실 때 배우님도 나한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배우님 요거는 괜찮아요? 뭐 저건 해주세요라고 해줄 수 있는 위치인데 이게 본인이 연기를 하면서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지? 이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근데 저는 아역 출신이지만 중학교 때 단편을 한번 찍은 적 있어요. 학교 비디오반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막 영파여고 단편이 막 한참 유행하고 막 이래서 YMCA 영화제에 막 뭐 중고등학생 단편 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비디오방을 만들어서 홈비디오로 영화를 찍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출연하고 연출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면서 찍었는데 또 이게 또 EBS에 막 방송이 돼가지고 막 그 인터뷰도 했었어요. 심영석 평론가님이 평론도 막 해주시고 제목 불협화음이라고 왕따 이야기인데 화음이 맞지 않는다. 막 어린 시절에 막 그런 분노와 이런 거를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고 신나고 그때도 이제 스트레스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촬영을 이제 하면서 이제 배우 활동을 하면서 그런 현장을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같이 만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현장. 나는 그냥 소비되는 그냥 뭐 배우의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뭐 소모품이 아니라 내가 이 영화의 주인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하는 감독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졸업 작품도 제가 이제 출연하고 이제 연출하고 이제 시나리오 썼는데 그때는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좀 불안한데 어떡하지? 근데 그때 당시 촬영 감독했던 언니랑 한 달 반을 합숙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고 이런 단편인데 3일 촬영이었는데 한 달 반을 합숙을 하면서 그 언니도 이제 그 이후로 영화를 안 하시고 질려서 미영이 언니라고 되게 꿈 많은 언니였는데 그 이후로 영화를 안 하시고 이제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한 달 반 동안 이제 언니 집에 맨날 가가지고 이제 난 이런 걸 하고 싶고 이런 거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촬영 감독님한테 약간 의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촬영 감독님을 이제 좀 들들 볶으면서 그러니까 들들 볶는다는 표현 좀 그렇고 아무튼 갑자기 불안하셨죠? 이제 나랑 같이 아무도 안 할까 봐.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불안하거나 그런 게. 근데 그 말씀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영화를 꿈꾸고 좋아할 때는 진짜 영화가 놀이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일이 직업이 되면서부터 계획을 막 이만큼 하고 돈이 들면서 뭐 이렇게 세워야 될 게 많고 계획을 한번 세우면 약속이니까 바꾸기 어렵고 막 그런데 이게 놀이처럼 진짜 놀이처럼 만들어져서 이렇게 물처럼 이 형태가 저는 이게 영화라는 형태로 나왔지만 여전히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볼 때 그 첫 번째 봤던 감상이랑 또 다른 감상을 하게 되고 이게 구조가 이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렇게였구나라고 자꾸 발견하게 되거든요. 엔차갈람 하실 분들 진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이로서 접근해서 그런가? 근데 정말 놀이로서 계속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갑자기 질문. 이게 너무 새로운 형태예요. 그 프로덕션 형태가 너무 새로워서 이런 시리즈로. 네. 그 얘기도 해야겠다. 하지만 고백하지만 2를 찍고 싶어가지고 제가 충길한테 얘기했어요. 제주도에서 같이 둘이 사는 얘기를 하자. 처음 장면은 치고받고 싸우는 거다. 확 하자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거절을 당했어. 고백하지만 2는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면 넌 새로운 애에게 계속 고백을 할 거니? 했더니 그래야 될 것 같아. 내일 이제 김충길 GB가 있는데 그때 한번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 이런 시리즈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아주 그리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뭐 다른 이야기 또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해볼 생각이 있고 사실 제가 또 시나리오 써놓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은 읽으시고 감독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사적인 얘기를 그렇습니다. 제가 한 질문만 더 하고 관객석에 마이크 넘길게요. 기다리실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게 감독님이 단편 만드신 거 혹시 아세요? 날강도라는 영화가 있고 곧 상영 아마 같이 27일 상상마당에서 고백하지만 날강도에 같이 상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작품도 이제 첫 장편이고 그리고 이제 가수 정인님의 뮤직비디오도 만들었고 다음 시나리오를 제가 읽어봤는데 물론 뭐 최종본은 아니시겠지만 제가 느끼는 게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항상 어떤 사랑의 어떤 주제에 천착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왜 항상 이 모든 것들이 이 어떤 관계나 사랑에 귀결될까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질문 넘어갈게요. 연애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연애를 한다고 다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내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꼈던 공통적인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막 되게 가볍거든요. 이 영화처럼 되게 가볍고 즐겁고 막 웃기고 이러다가 점점점 이제 갈수록 어떤 관계에 진중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 류현경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뭐 배우로서 뭐 일반인으로서 계속 살아오면서 또 관계에서 사랑하는 연인 관계든 사랑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관계든 이런 관계들을 지켜보는 힘이 되게 크구나.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날것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을 오히려 되게 드러내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뒤에 눈물 한 방울 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감사합니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관객분들 중에 그럼 저도 손 앞으로 그런 얘기 할 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연애 많이 했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는 말 안 해요. 아니, 우리끼리 비밀로 예, 하도록 할게요. 네. 네, 그 질문 지금 처음 손 들어주신 분께 먼저 마이크 드릴게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아성 배우님이랑 현경 감독이 생각하니까 10년 전쯤에 두 분이서 나도 영화 감독이다 그래서 맞아. 같이 영화 찍었던 게 생각이 맞아요. 나는데 스크립터로 하시고 제가 조감독이요. 혹시 스크립터 진짜 잘해요. 혹시 현경 감독님께서는 뭐 그때 이제 뭐 배우거나 느낀 점을 여기 이 영화 찍으면서 또 다시 사용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아성 배우님은 이 영화 보면서 혹시 뭐 그때 기억나는 일이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찍을 때 박정민 배우님이랑 셋이 그 페루 촬영이 끝나고 셋이 여행을 했어요. 2주 동안. 그 기억밖에 없어. 그때 너무 재밌게 셋이 여행을 같이 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예, 그때 정말 최고의 여행이었어요. 그게 더 영화 같았어요. 맞아요, 그 여행. 맞아요. 왜냐면 페루에 사막이 진짜 길게 있어요. 큰 버스를 타고 류현경, 박정민, 저 이렇게 셋이서 매드맥스 음악을 들으면서 그 사막을 막 달려가는데 그 순간을 진짜 잊지 못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질문해주신 것처럼 현경 언니는 그냥 뭘 했어도 다 잘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 늘 그리고 사실 배우랑 감독을 조용히 같이 하실게요. 그거를 페루 언어로 하더라고요. 포르파보르 잊어버리죠. 제발 포르파보르를 하면서 제가 계속 그래서 예. 뭘 해도 항상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연출부도 가능하고요. 저는 스크립터 잘해요. 부담스러우시답니다. 네. 다음 작품에 또 이 세 조합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디선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질문 아까 뒤쪽에 저기 초록색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예, 영화 잘 봤습니다. 너무 긴장이 돼요. 그래서 오늘 감독님은 처음 뵈지만 아성양은 진짜 1년 3개월 만에 보거든요. 진짜. 그래서 오늘 두 분 이렇게 처음 뵈는 것도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이 돼요. 지금도.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니. 떨리시는 건가요? 고백하실 건가요? 아니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감독님께서 이제 이 작품을 연출하실 때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춘길 배우님과 호흡은 어떠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아성양한테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또 마지막 질문은 또 앞으로 이제 작품을 하면서 제가 물론 아성양의 작품을 많이 봐왔어요. 근데 유독
악역에 대해서는 이런 역할을 맡으신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기사도 많이 봤지만 혹시 악역에 대한 캐릭터도 이런 제안이 들어오시면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출할 때 그 앞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재밌게 막 즐거운 우연들이 일어나서 되게 열심히 찍었는데 제가 뭐가 조금 힘들었지 생각하니까 전에 김우성 선배님이랑 같이 주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춘길이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줄여줘 했는데도 계속 말을 이어나가고 조금만 근데 계속하고 이래서 실제로 그 영화에서 제가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니?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들었고 나중에 점원이랑 사장님이랑 싸우는 것도 계속 근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그거를 거의 한 1분 넘게 그러다 거의 약간 화가 나는 것까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이제 좀 자제하고 편집하는 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말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랄까 시작할 때 이제 투샷이고 이제 롱테이크가 예상되고 배우들이 이제 뭔가 즉흥적으로 대사를 하는 것 같은 배우가 만드는 이런 영화인가 보다라고 인상이 딱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봤다가 아까 윤가은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이 정확히 접히는데 그게 약간 그 대칭이 있더라고요. 데칼코마니처럼 산골로 시작해서 부산이라는 도시 그리고 사주에서 8호로 가기도 하고 그런 대칭들이 있어서 와 정말 이게 치밀한 구성이 계획이 있는 영화였구나 다시 새삼 감동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궁금한데 사주를 더 믿으시나요? 8호를 더 믿으시나요? 저는 진짜 저를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악역 질문해 주셨는데 글쎄요. 오피스라는 작품에서 악역을 한 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게 웃긴가요? 좋았던 기억이 예. 약간 쾌감 느끼셨나요? 살짝 그런 게 있었죠. 그치.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악역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와 완전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느낄 수 있어. 재밌었는데 하고 싶다. 네, 할 의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뒤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오늘 이원경 배우님 또 거성 배우님 와주신다 해서 큰 맘 먹고 왔습니다. 이원경 배우님은 2012년 두결 한장 국부파 할 때 제가 직접 가서 봤었고요. 그 출연했던 배우님 김동윤 배우님하고 좀 친해가지고 그때 갔었거든요. 좀 섭섭하지만 고백하지만 투로 안 한다 그래서 많이 했는데 이wen경 배우님하고 잘 안 어울리는 제목이에요, 저게요. 그래서 반대로 고백해줄래 이렇게 이제 제목을 만들어서 하신다면은 더 반응이 좋을 것 같고요. 시즌 2식으로 그때 주연 배우로 고화성 씨를 또 캐스팅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악역인가요? 악역이면 하실 할래요. 의사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센스 악역이면 하시겠다고 해. 악역이면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악역으로 한번 구성을 한번 좋습니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2줄 넘겨주시면 5분 해주실. 그분 좀 생각해봐야 되나요? 회사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회색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류현경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좀 영감 받아서 재밌게 잘 봤고요. 질문은 그렇게 고백하지 말라고 했건만 최근에 신뢰받는 언론인 사위에게 고백 공격을 당하셨는데
최욱 씨가 매불쇼에서 고백하셨던 공개적으로 당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거절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절이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아, 크리스마스 이브에 엄청 어려운 지금 너무 질문을 해주셨어요. 떨리는데 일단 뭐 거절 할 건 아니고 자꾸 그럼 받아줄 거예요? 이 거침없는 진행. 거절을 할 게 아니면 받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2번 뵀어요. 그 매불쇼 통해 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받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그냥 1일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나는 솔로처럼 바로 이제 매칭되면 바로 1일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직접 고백을 대놓고 하셨어요? 아니요. 방송 통해서? 방송에서 하셨다고 김은성 선배님이 또 그것도 얘기해 주셔서 제가 또 봤죠. 그랬더니 헉,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댓글 반응이 설레시는 걸 보고 제가 설레더라고요. 댓글에 분들이 너무 설레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고백은 그래서- 안 설레는데 댓글 반응을 보니까 설레. 너무 설레가지고 다음에 출연해서 한번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여기 앞에 계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아까 이혼하지 마, 뭐 결혼하지 마 이렇게 뭐 투 만들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만약에 다른 또 장편을 연출하게 된다면 조금 도전해보고 싶은 이야기나 장르가 있을지 궁금하고 제가 5년 전에 아이 영화 시사회 때 갔었는데 무대기나 때 그때 편지를 못 드려서 오늘 꼭 챙겨왔는데 제 거를 꼭 제발 감사합니다. 수거해 가주셨으면 좋겠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들고 싶은 거요. 그런 만들고 싶은 거 그냥 저는 약간 제가 나오는 거 만들고 싶어요. 연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연기도 하고 이제 만들고 근데 부담 없이 그냥 하고 싶은. 왜 이렇게 웃으시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야기는 약간 제가 이거 찍으면서 느꼈는데 뭔가 여정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그 전에 단편도 그렇고 뭔가의 여정, 하루의 여정이라든지 뭐 이것도 이거 어떤 고백의 그 이후의 여정 뭐 이런 것 같고 다른 것들도 그냥 어떤 뭐 연애의 여정 그런 여정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계속 그런 걸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뭔가 막 새로운 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럼요. 배급도 하셨는데 지금. 네, 한번 그되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제목이 고백하지 마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정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김춘길 배우님이 몇 년 전에 고백하지 마라는 음원을 내셨어요. 본인이 이제 고백하다 이제 안 돼가지고 노래까지 본인이 직접 작사를 하고 그 작곡자를 섭외해가지고 본인이 내셨는데 제가 그 노래를 다 같이 맨날 들으면서 이 영화의 제목은 고백하지 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랑 좀 맞는 게 그냥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그 고백하지 마 이제 라는 게 이제 되게 부정적인 의미인데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느낌의 그걸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지금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문 제목이 돈 맞아요. 백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이중적인.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시간이 아직 조금 더 이제 마무리해야 되나요? 그러면 사실 오늘 모인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기도 하고 연말 연시라서 혹시 이제 세 분께
끝나기 전에 연말연시에 관객분들이 뭐 각각 따로 집에서 보더라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한 편씩 추천 받으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 극장에 한 번 더 오셔서 고백하지 마를 한 번 더 보시면 그 저 같은 그 새로운 감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진짜 저는 이 영화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새로운 영화 좀 발명해봐 이런 느낌으로 어떤 선언처럼 저는 자꾸 느껴져서 이 영화가 볼 때마다 너무너무 새롭고 볼 때 저는 다시 볼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까지가 어떤 순간에 진짜 연기를 의식하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발화되는 말 같은 것도 막 느껴지고 아까 저는 계속 들으면서 진짜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왜 이렇게 예술이라는 게 영화라는 것도 훨씬 더 장난감처럼 갖고 놀 수 있는 말랑말랑한 것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각 잡고 했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볼 때도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앉아서 저 두 번째 볼 때는 편안하게 봤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보지만 나 이 영화랑 놀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이게 또 영화라는 게 완전히 좀 다른 매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또 되게 다른 매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두 번, 세 번 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마지막 인사로 영화 추천보다는 정말 올해 인상 깊었던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류현경 감독님 보고 인간 시네마라고 했잖아요. 그걸 제가 느낀 게 제 집에서 만나기로 한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그때 이제 현경 언니가 용산 아이맥스에서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보고 이제 제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주차장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운전을 하고 오면서 제가 보이니까 창문을 내리면서 야 진짜 아이맥스더라 아이맥스로 꼭 봐야겠더라 하면서 주차를 하는데 저는 그 3빌보드에 프란시스 맥도먼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시네마적인 모먼트를 인간에서 일상에게서 보다니 하면서 아 이 사람의 이 영화적 열정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에피소드를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웃긴다.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왜냐면 그 원배틀을 그냥 일반 극장에서 봤는데 고하성 씨가 이건 아이맥스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이맥스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다시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매하고 바로 왔는데 우와 막 우와 막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돌면서 야 진짜 아이맥스로 가야 되더라 이러고 너무 걸크러쉬였어요. 아 진짜 제가 이 고백하지 마를 선보이면서 아이맥스더라 이런 말을 했다니 정말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요.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백월도 제가 만들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하는 1인 배급사 1인 저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인스타와 또 네이버 평점 등등 이제 많은 거를 좀 이렇게 공유해서 좋게 잘 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잠깐 한마디만 좀 보태고 정리를 할 텐데 윤강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너무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영화제 프로그래머로 1년에 막 몇백 편씩 영화를 보는데 정말 이렇게 첫 번째 장면 뒤에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되는 영화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되게 독특했고 그리고 영화를 보다가 저는 두 번째 영화를 다시 보면서 느꼈던 게 되게 찰리 채플린이 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랩스틱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배우의 존재감이 되게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자기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가 머릿속에 있어서 그거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화로 완성하고 그걸 나중에는 막 직접 제작까지 해서 이렇게 막 해나가는 것들이 어떤 영화의 굉장히 초기에 있었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형태를 류현경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 영화를 보면서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올해 지금 세계의 주인 20만 가질 수 있게 여러분이 한 번씩 더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고백하지 마도 다른 게스트분들 나오실 때 또 다른 색다른 또 뒷얘기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에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찰리 채플린 명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